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 소통과 공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도민들이 도정 운영에 바라는 점을 공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과 가까이 소통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식전 행사로 성직골 소리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고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자 등 도정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열렸습니다. 바로 임실 슬로푸드 체험관인데요.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조성된 슬로푸드 체험관 소식 김경모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임실군이 음식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슬로푸드 메카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식품과 전통체험 등 성가마을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전통 음식을 판매하고 체험,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슬로푸드 체험관이 1일 준공식을 갖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운암면 선거마을에 자리 잡은 체험관은 앞으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다양한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재료를 활용한 전통 요리법과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슬로푸드를 체험하고 판매하는 슬로푸드 메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이번에 신축한 슬로푸드 체험장과 더불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의 주민 중심형 모델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선거마을 화이팅!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강원도와 6개 시중은행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중은행이 20억 원을 출연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NH농협은행이 8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우리은행 3억 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출연합니다.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 강원도는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또 대출 자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해약금을 면제해주고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8%로 인하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라돈 침대 해체 작업에 대한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31일 라돈 침대 시범 해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방사선량 측정 장비를 착용한 뒤 4인 1조로 해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양 지사는 라돈 침대의 야적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은 거의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시범 해체 작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달 넘게 천막농성을 벌여왔던 천안시 직산읍 판정 1, 2 주민들은 라돈 침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대진침대 본사 매트리스 해체 작업에 동의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안을 한 달여 앞두고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과 안심에서 하향을 잇는 복선 전철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 기재부의 각 부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 주요 사업이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31일 2018년 학예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올해 학예 방학 동안 행정기관과 소방관 등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소감을 발표하고 평소 인천시정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약 이행 교육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합니다.
지난 30일 세종시청에서 시민참여단 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민참여단 운영 목적과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만 16세 이상 시민을 무작위로 65명 선발했고 다음 달 13일까지 활동하며 공약의 주요 내용과 이행 계획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참여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정부 혁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투표도 할 수 있는 누리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리집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3개월 이내 100명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면 토론을 펼쳐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남해군 해역에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계속되는 폭염으로 적조주의보가 경상남도 전 해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적조주의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는 양식어장 주변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 발생 해역에 전해수, 황토, 살포기 등을 투입하는 등 어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작업과 양식어장 지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융합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융합의료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융합의료산업은 대구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구의 대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왕궁 지역 가축 분뇨 무단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왕궁 정착농원 3개 농장과 하코마을 100일 양돈 농가 등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점검과 함께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축산농가의 자율 점검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동해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버스 터미널과 천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래형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요. 이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울산시 남산로 하부 아치 구조물 경관 조명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시민들은 야간 통행의 편의성이 높아졌는데요. 울산시는 태화강 강변 산책로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통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주민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은 비브리오 폐혈증,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등 병원균이 증식하기 좋아서 이 병원균에 감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할 때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질병관리본부는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등의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